얘 보자. 얘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을까요? n 더하기 1로 가고. 그쵸. 이렇게 나누면 얘를 얻죠. 여기서 뭐 텔레스코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사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렇게 묶어도 얘가 상수 수열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오잉? 잠깐 빼기죠. 잠깐만. 그럼 부호가 여기서 넘기면서 마이너스 바뀌어야죠.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이거 두 개 묶으면 AN이 마이너스 N 더하기 2네요. 네. 뭐 그게 그것이 뭐 여기 텔레스코핑 하나 뭐 이거는 14번에 1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그 몇으로 때려야 될까? 2로 때리는 게 좋겠지. 설마 3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2번은 얘도 그냥 로그 때리면 편하겠지. 그러면 결국에 뭔가 bn 더하기 1은 뭐 2bn 더하기 어찌고 저찌고 이런 꼴이잖아? 네. 그쵸. 그런 류의 점화식은 풀 줄 알죠? bn 더하기 1은 pbn 더하기 q꼴. 그쵸. x는 px 더하기 q에서 x 구한 다음에 그거 넘겨서 다시 묶어주면은 등비수열 나오지? 제가 구글 계정은 네이버 배웠어요. 우선 그냥 한 번에 적어. 그러고 나서 구글 계정은 네이버. 잠깐 우리가 선형점화식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어려운 것들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 우선 뉴턴 승수법부터 먼저 배워봅시다. 얘라고 두면 얘가 만족하는 점화식이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보냐면 좀 이거 그냥 넣으면 되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확인하면 좀 확장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바라봅시다. 자, 알파 베타는 예의해죠. 네. 그러면 t의 n승을 똑같이 곱해줘도 여전히 해죠. 네. 그러면 이거 1식이라고 하면 1식에다가 이제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알파 n 더하기 2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n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 알파의 n승은 0이죠? 그럼 또 당연히 뭘 넣어야겠어? 베타 넣어야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좋냐면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확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앞에 상수가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점화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A가 가서 어차피 똑같이 박혀도 0이죠. B가 박혀도 그대로 0이죠. 점화식이 안 바뀌죠. 됐니?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도 확장이 됐고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3개짜리 묶으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류은택 씨가 정화식을 불러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SM 플러스 3 그치?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에 SM 더하기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이렇게 네 SM 플러스 6 빼기 알파 베타 가마 SM 이고요. 뭐 4개, 5개, 6개 뭐 다 확장할 줄 알겠죠? 네. 똑같죠? 증명 과정이. 그러면 뉴턴 승수법을 거꾸로 바라보면 이제 선형 정화식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 선형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적분이 선형적이라고 할 때는 왜 선형적이라고 하는 거냐면 상수배가 보존이 되고, 그러니까 연산을 함에 있어서 상수배랑 연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 덧셈이랑도 연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선형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한도 선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선형적이죠. 미분도 선형적이죠. 미분이 선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분도 선형적이죠. 그 다음에 뭐도 선형적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선형대수학에서 선형도 이런 의미거든. 왜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르냐면 뭐 선형 변환의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냐면요. 대칭 변환 같은 게 대표적인 선형 변환이에요. 뭔 소리냐면 어떤 두 벡터를 더해서 대칭을 시키나 두 벡터를 먼저 대칭을 시켜서 더하나 똑같죠. 당연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슉슉 해서 뒤집나 더해서 슉 한 번에 뒤집나 똑같겠지? 회전 변환도 잘 생각해보면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해도 SSS 달놈이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회전시키나 회전시켜서 더하나 똑같죠. 상수배 같은 것도 다 보존되고 내가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해요. 선형 점화식이라고 할 때는 왜 선형 점화식 우리가 굳이 선형 점화식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거 지울게. 얘를 거꾸로 바라보는 게 선형 점화식이에요. 왜 선형 점화식이냐면 여러분 이런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N 어떤 수열 AN이 답이고 어떤 수열 BN이 답이면 뭐도 답이죠? AN 더하기 BN도 답이죠. 그 다음에 AN이 답이면 또 뭐도 답이죠? CAN도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적이라고 해요. 이런 거 받을 때. 어제 K모 들은 사람들은 스팬이 그냥 선형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팬하고. 자, 어쨌든 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점화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지? 자, 전 2단계가 있어야 다음 단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주어져 있어. 그러면 SN이 유일하게 결정되려면 초기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나요?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럼 S0랑 S1이 주어져 있어요. 봐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미 얘 만족시키는 거 알파 n승이 답인 거 알고 있죠? 베타 n승이 답인 거 알고 있죠? 그럼 A 알파 n승도 답이라는 거죠. B 베타 n승도 답이라는 거죠. 둘이 합치면 선형적으로 A 알파 n승 더하기 B 베타 n승도 답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알파 n승 더하기 B 베타 n승 꼴이 아직 이게 유일한 답인지 모르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답이라는 거지. 근데 봐봐, 초기 조건을 그러면 A 더하기 B랑 S1은 A 알파 더하기 B 베타를 만족시키도록 A, B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죠. 이거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이 꼴로 이렇게 박아놓으면 알아서 이게 자동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조건 이 답으로 맞춰낼 수 있는데, 여기 논의에서 아까 뉴턴 승수법 할 때는요 알파랑 베타랑 다를 필요 굳이 달라야 되나? 아까 뉴턴 승수법 상관없지. 여기선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근. 그러니까 지금 한 논의에서 어디가 흐트러지지? AB를 정해줄 수가 없네. 그렇죠. 정해줄 수 없을 때가 오죠. 이거 부정이나 불능이죠. 그래서 이 논의를 쓰려면 이때는 알파랑 베타랑 달라야 돼. 이거 방금 한 논의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두 개에 대해서만 했지만 이거 감마까지 있을 때도 똑같은 논의, 그냥 논의 방향은 똑같겠지. 우선 그런 꼴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초기 조건 3개 딱딱딱 만족시키려면은 뭐 만족시키도록, 만약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다 달라버리면 A, B, C를 알아서 우리가 잘 찾아줘 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알아서 또 자동 결정이 된다고, 이런 논리를 똑같이 흘러가면 되겠지. 그럼 중근을 가실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요. 정확히 주죠. 얘도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논의 방향은 이거거든. 결국에 여러분 답 두 개만 뭔가 서로 이런 꼴들로 서로 나타나지 않는 뭔가 기본 재료 두 개만 있으면요, 초기 조건 두 개 이렇게 딱딱 만족시켜서 그러면 무조건 그 꼴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 재료를 우선 두 개를 찾아야 될 거야. 초기 조건과 상관없이. 우선 기본 재료 1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의미에서 기본 해라고 불러요.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 이제 기본 해가 우선 하나는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지. 뭐는 유효하죠? 알파의 n승은 유효하죠. 근데 뭔가 베타 n승처럼 새로운 게 안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신기하게 n 알파 n승이 베이시스가 돼요. 중근을 가실 때.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보려면 생성함수 1학기 때 했던 생성함수를 이용하면 이따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어쨌든 이게 답이 된다는 걸 우선 알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의 선형결합으로 항상 초기 조건 두 개를 맞춰낼 수가 있겠죠. 이제 둘이 재료가 다르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초기 조건 두 개로 A, B를 결정하고 나면 답이 그냥 이제 A, N 더하기 B, 알파, N승 꼴로 픽스가 딱 되겠죠? 됐어? 혹시 한번 추측해볼 수 있을까? 만약 3중근이면 어떻게 될까? 기본 애가 얘랑 얘랑 또 뭐 나올 것 같아요? N제곱 나와요. N제곱 알파, N승. 상처인데 이중근에 가면 저렇게 해놓고 그냥 베타 N승까지 있는데 뭔 소리지? 베타랑 알파랑 같을 때? N 플러스 3까지 있는데 이중근이랑 큰양근 하나? 그러면 그러니까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큰양근이라고 하면 알파 n승, n 곱하기 알파 n승, 베타 n승이 기본 재료야. 좋은 질문이구나.
이게 나오는 논리적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생성함수 다들 1학기 때 배웠지? 아 맞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용하면 이제 피보나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2분의 루트 5 더하기 1이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n승 n승 이렇게 묶어서 a, b 이렇게 맞춰내면 돼. 잘. 자, 뭘 하나 해볼 거냐면 그래서 이게 중근이 나오는 논리적인 이제 내가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넣어서 된다라고 이해하면 뭐 되긴 하는 건데 이게 좀 약간 모티베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얻어오는지를 보여줄게. 수열 SN에 대응하는 생성함수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생성함수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제 초기 조건 S0랑 S1이 주어져 있겠지. 그러면 얘는 S0랑 S1X를 따로 뽑고 나서부터 그러면 N은 2부터 이렇게 이제 무한대까지는 전 단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알파 S n-1승 빼기 알파 제곱 S n-2승 곱하기 x의 n승으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죠. 아,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 차수 맞춰주려면 이렇게 보는 게 예쁘겠지? 그치? 몇 급수처럼 다시 원래 거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얘도 이렇게 다시 맞춰주는 게 예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S0 더하기 S1X 더하기 얘는 그러면 2알파 X를 따로 떼주고 나서 그럼 여기는 S1X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S에서 S0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Sn, X의 n승이 돼서지 이게 첫 단계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알아서 잘 가서 바뀌죠. 그냥 얘는 그냥 알파 제곱 x 제곱 곱하기 s로 그냥 하면 깔끔히 나눠 떨어지지. 잘 여기까지 됐죠. 이 식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S에 대해서 넘기면 1 빼기 2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X 제곱은 S0 더하기 S1 빼기 2 알파 S0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숫자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어떤 상수라는 거죠. 그냥 S가 그러면 1 빼기 알파 X의 제곱분의 얘가 될 텐데 얘를 이제 부분분수 분해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좀 밑작업을 해두면 이거 계산하기 좀 귀찮죠. 그러니까 얘 다시 그냥 세팅합시다. 그냥 어쨌든 알파 그냥 S2라고 그냥 봐버립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 그냥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S2X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지. 그거 내가 뭐 빠뜨렸어? 더하기 S1의 2 네? S 그냥 새로운 변수 정의하는 거야. 그냥 이게 기호가 S2라고 하면 이상해지니까 C라고 하자. 그럼 CX인 거지.
그치? 그리고 남은 찌꺼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D라고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숫자들이 그냥 그때그때 문제에서 초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아 잠깐만, 이거 부분 분수 내라는데 이따구로 묶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묶어야죠. 그냥 여기도 그냥 귀찮으면 마이너스 알아서 잘 조작하세요. 그럼 어쨌든 얘가 1-알파 x분의 c 더하기 1-알파 x 제곱분의 어떤 d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몇 급수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줘야겠지. 여기다 쓸게 안 보이니까. 얘를 이제 몇 급수 형태로 전개하면서 얘는 몇 급수 전개할 줄 알죠? 얘는 뭐지? 그냥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하면 돼? c 곱하기 알파 n승 x n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몇 급수 전개를 어떻게 할까요? 뉴턴의 이항 정리죠. 1 빼기 알파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d 곱하기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c n승 마이너스 알파의 n승 x n승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게 마이너스 2cn이 진짜 깔끔해요. n팩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쭈쭈쭈쭈 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지? 여기까지 나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 다 꺼내고 나면 n팩분의 n 더하기 1팩이니까 이렇게 깔끔히 정리되죠. 그치? 그러고 나서 얘랑 얘도 마이너스가 잘 지워지지. 그러면 얘가 이제 몇 급수 형태로 해보면 얘가 이제 xn의 개수를 이제 다 적어보면 이거 더하기 d n 더하기 1 알파의 n승 곱하기 x n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됐니? 그럼 이게 뭐야? 애초에 이게 생성함수였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SN이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대충 AN 더하기 B 더하기 알파 N승 꼴이 나오죠 실제로. 그러니까 왜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중근을 가질 때 뭔가 N승 스케일이 튀어나왔냐면 여기서 1차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핵심을 살펴보면 3중근이면 왜 n제곱이 튀어나올까? 마이너스 3cn에다가 마이너스 1에 n을 또 묶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다 상쇄되면서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이 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n제곱이 튀어나오겠지 여러 데서. 그러니까 왜 m중근을 가시면 n-1승까지 쭉 올라가는지 알겠죠? 이 생성함수를 통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근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됐지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이런 거 이제 실제로 뭐 연습을 한번 해볼까?
그냥 an 더하기 그러면 잠깐만 그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x 3승 빼기 x 3승 더하기 x제곱 빼기 x 빼기 1이지. 그러면 점화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자. 얘가 0이고 초기 조건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1, A2는 3, A3는 2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변태같이 줘봅시다. 그러면 이거 방금 한 내용을 섞으면 AN이 뭐라는 거야? 결국에 어떤 꼴들이 나온다는 거지? A 기본 해들이 3개가 뭐예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의 n승이랑 1 그냥 1이 있고 또 뭐가 있어? N 마이너스 아니지, 상수는 이상한 소리고 N 곱하기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죠. 네. 중근에서. 네. 그리고 1의 n승이 있죠. 그러니까 상수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말한 거야? 독특한 친구네. 이걸로 이제 초기 조건 3개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거 아마 일반적으로는 해가 1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풀죠. 그러면 x 더하기 1제곱 얘를 아마 1을 가지면 이렇게 풀겠지? an 더하기 3 빼기 an 더하기 2 더하기 2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1 빼기 an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당연히 이게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얘를 뭐 개차수열을 잠깐 뭐 bn 얘 같은 걸 뭐 bn이라고 놓고 bn을 또 풀겠지. 그래서 bn 더하기 2 더하기 2bn 더하기 1 더하기 bn은 빵이니까 bn 더하기 1 더하기 bn이 이렇게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네요. 이 경우는 예쁘게. 그래서 뭐 찾을 수 있겠죠. 쭈쭈쭈쭈 거꾸로 올려가지고 이런 경우에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중근을 내가 만약 2로 뽑았으면 4, 4였으면 아까 이런 개념을 잘 안 가지고 있으면 찾기가 되게 힘들죠. 풀이를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요. 수학적으로 그냥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생성함수를 적어도 되고, 사실 수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그냥 딱 써놓고 점화식의 유일성에 의해서 이게 답이라고 써도 깎을 건 없죠. 논리적으로. 중을 가지고 누가 불려갔다 내가